안녕하십니까. 유순보고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정기편 세 번째 시간이에요. 주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입니다. 본문 들어가시겠습니다. 마원왈, 문 인지과실, 여문 부모지명, 이 가득문, 구 불가언. 간단하게 해석해보면요. 마원이 말하길 다른 사람의 과실을 들으면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 같이 귀로는 얻어들을 수 있을지언정 입으로는 말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원은요, 기원전 11년부터 서기 49년까지 한 60년 정도 생존했던 인물이네요. 호안 때의 장군으로서 자는 문연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무장기질이 있어서 자에다가 문자를 넣어서 보안을 했는가 봅니다. 후안 때 그 광무제 때 그 복파 장군으로 임명이 돼서요. 베트남을 정벌하고 그리고 흉노족을 토벌하는 등 그 많은 무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훈으로 인하여 그 신식 후에 봉해진 장군입니다. 문 인지과실, 문 부모지명, 문 들을 문이죠. 문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고 듣는 모습을 상용한 글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 다른 사람의 허물 혹은 실수를 들으면이죠. 요 가짜는요, 요 안에 그 들어있는 글자가 입 삐뚤어질 와자예요. 그래서 그 와에서 이제 발음이 과로 왔고요. 이 삼수변은 시험시험 갈착이죠. 입을 삐뚤어진 채로 이렇게 가서 과실의 의미가 있고요. 또 그냥 지나가다, 이 와자는 그냥 발음만 따온 것이고, 이 삼수변으로 천천히 가다 해서 지나갈 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자는요, 이 손수변에 요 한 획이 있죠. 그래서 손에 있던 물건을 떨어뜨린다 하는 의미의 실자입니다. 이를 실이에요. 다른 사람의 그 과오, 잘못과 실수를 들으면, 여문, 들은 것 같이 하라. 여자는 마치 뭐뭐한 것처럼 이죠. 들은 것처럼 해라. 무엇을 들은 것처럼? 부모지명,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들은 것처럼 하라.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들으면 부모의 이름을 들은 것처럼 해라. 그럼 부모의 이름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다음 문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이 가득문, 구 불가언. 여기서 이자, 귀 이자 앞에 서 이가 생략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조사 서 이는요, 무엇을 가지고, 혹은 무엇을 가지고 라는 소위의 의미이거나 방법을 나타내는 어조사가 되겠습니다. 기로서, 기를 가지고 얻어 들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짜는요,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가능조동사. 득자는 얻을 득이죠. 얻어 들을 수는 있어요. 동사가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를 같이 합해서 얻어 들을 수는 있어. 귀를 가지고 얻어 듣죠. 뭐 귀를 막은들 안 들리겠습니까? 귀로 얻어 들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구, 요 구자 앞에도 써이자가 생략된 것이죠. 입으로는, 입을 가지고는 불가, 가짜, 여기서는 허락할 가짜, 해서는 안 된다. 불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말씀언이죠. 말해서는 안 된다. 입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부모의 이름을 들을 수는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누구 씨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내 입으로는 말해서는 안 된다. 남의 허물을 들으면 마치도 부모의 이름을 들은 것처럼 들을 수는 있어. 귀로는 들을 수 있어요. 무엇을? 남의 허물을. 누가 어쨌다더라. 뭔 짓을 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남의 허물은 한 가지, 내 허물은 100가지인데 자기 허물은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만 크게 보이는 게 인지상정이죠. 예. 여기서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물론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라고 하는 그는 윤리적인 부분은 뭐 익히 많이 들으셔서 뭐 아시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그게 어려운 것이죠.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근데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데 마치 뭐 하듯이 하지 말아라. 부모의 이름을 들은 것처럼. 그래서 이 부모의 이름, 요 이름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일전에 그 이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면에서 이름을 좀 알아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녹이 없는 사람은 내지 않고, 땅은 그 이름 없는 풀은 역시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이름이 있기 마련이죠.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름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이름이라면 뭐 어느 누구에겐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 동양권에서는 그 서구의 그 유럽이나 서양보다도 훨씬 그 이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자신을 타인과 구분하는 것이죠. 나와 남이 다른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가장 쉬운 게 이제 이름이죠. 근데 이제 이 동양권에서는 그 이름을 거의 운명과 동일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개인의 정체, 내가 누구인가, 너가 누구인가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이름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를 모르는 사람을 접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대충 나름대로 짐작을 해보는 그런 정서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한 인간의 이름을 지으려면은, 물론 뭐 신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이름을 지으려면은 학문적인 이론은 다 끌어당겨서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름 하나 지으려면 그 사람의 그 태어난 생년월시 다 알아야 되고요. 사주팔자 다 뽑아야 되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동양의 그 자연관의 기본이 되는 그 음양오행의 법칙이라든가, 글자의 우문법이라든가, 글자의 뜻도 살펴야 되고, 또 획의 수리해서 수리학까지, 획의 그 한문 같은 경우에 한글도 요즘은 다 획수를 따지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름을 지어요.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그 성명학이라고 해서 이름 짓는 학문까지 이제 대두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주위에 그 조상님이나 부모님 이름과 겹치면 안 되니까 또 그것도 다 빼고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뭐 이름 지으려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벌써 이름 짓는 용한 사람 없냐고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서양처럼 이렇게 앉아서 그냥 할아버지가 좋아서 할아버지 이름 할래요. 뭐 난 누구를 존경하니까 누구 이름을 할래요. 이런 식의 분위기가 아니죠. 이름의 그 가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이 이름을 이제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부모가 지어주신 이름이다. 얼마나 어렵게 지어주신 이름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부르는 것을 피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것을 피휘라고 해요. 이름 부르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죠. 요 피자를 보시면 이제 PRP이고요. 요 휘자를 보시면요, 이제 말씀 언변에 요 위자가 에워싸다는 의미의 위예요. 가죽이라는 의미의 위도 있지만 이게 에워쌀 위입니다. 에워싸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로써 보호하는 것, 그것이 이름이에요. 그럼 말로써 보호하는 것이 뭐예요? 부르지 않는 것이죠.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보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휘자는
이름이라는 의미의 휘입니다. 그래서 이름 부르는 것을 피하는 것이 피휘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에 이 나의 모든 운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휘의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피휘해야 하는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 고인이 되겠고요. 집안의 조상님 되겠고, 당연하게 왕, 제후 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지어주신 진짜 이름이다 보니 부모나 왕 이외에는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름을 왜 지어놨겠어요? 다 부르라고 지은 이름을 이렇게 피휘라는 것으로 해서 부르지 않게 되니 굉장히 많은 불편이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 피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선왕조 때는 임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또 함부로 쓰지 못하고 하다 보니 그 임금들 이름자가 이제 못 쓰게 되니까 한자라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외자로 이름을 지는 일이 이제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불러야 되는 이름을 못 부르니까 이름 외에 또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제 모든 그 사람의 그 사회적인 소속을 이제 포함시키는 그런 식의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명은 운명을 나타내는 아주 개인적인 그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라면 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은 이제 사회적인 소속을 포함시키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기 때는 아명이라고 해서 감히 이제 그 나쁜 귀신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뭐 개똥이 소똥이라고 이렇게 아명을 붙이기도 하고요. 성년이 되면 자를 붙이고 이제 벼슬을 하게 되면 관명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향이 어딘가 해서 택명을 붙이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아명이라고 해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직업이나 직위, 가문, 고향 등을 표시하는 이름 대신으로 쓰이는 이런 호 같은 것이 이제 많이 붙여지게 됩니다. 여기에 반해서 그 서양의 이름은요, 우리 동양과 굉장히 다르죠. 우선 성과 이름의 순서가 다르죠. 우리는 성을 앞으로 해서 그러니까 개인보다도 이 집안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서양은 그 개인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순서가 우리랑 반대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모든 그 학문적인 이론을 다 갖다 붙여서 이름을 짓는 것이지만 이 서양은요 대부분이 그 위인이나 성인 혹은 조상의 이름 중에서 골라서 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에 그 브르통 왕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계속 똑같이 이름을 해서 1세, 2세, 3세에서 16세까지 가요. 똑같은 이름으로. 우리가 쉬운 예로서 그 미국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도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도 부시, 아들도 부시예요. 그래서 위에 아버지는 시니어, 아들은 주니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내 자식의 이름으로 넣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좋아하잖아요. 남들이 쓴 이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은 근본이 없는 이름이라고 기피해요. 우리가 기피하는 이유랑 틀리죠. 우리는 그 내 이름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나의 운명, 나의 모든 정체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이름을 짓는 것을 좋아하는데 얘네는 생소한 이름은 근본이 없다. 위에 뭔가가 성인이나 조상이나 위인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사회적으로 뭐 서류상에 형식적으로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이름이 생소한 이름일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너 어디서 온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생소한 이름일 경우에.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것이죠. 우리랑 문화가. 우리 같은 경우는 김 회장, 김 목사, 뭐 이런 식으로 그 칭에다가 직위를 넣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은 그냥 부장이든 회장이든 사장이든 다 존이에요. 회장에서 물러나도 존이고 회장이 돼도 존이에요.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일전에 그 미국 드라마를 봤는데 그 대통령과 그 하수구 고치는 그 아주
하층이라면 하층이죠. 그렇게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조금 의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 개인의 그 배경이 되는 그런 나이라든가 직위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함에 비해서 서양은 그냥 이름 그 자체로 서로 불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이라는 것은 부르라고 만든 이름이죠. 그 이름을 피하고서 이제 또 다른 이름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쓰는데 그 이름조차도 그 자기의 그 배경을 나타내는 순수하게 그냥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그 김춘수라는 시인의 그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 이름의 그 의미, 이름이 무엇인가, 이름이요. 그 존재의 의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신가를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 아닙니까? 이름이. 그래서 이 호칭의 차이가 왜 동양과 서양에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동양은 수직 문화예요. 이름에 모든 직위와 직책이 다 들어가 있죠. 그 사람 이름만 딱 들으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직위는 어떻게 되는지, 가문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다 나와요. 이름만 들으면. 거기에 비해서 그 서양은 수평 문화라고 하죠. 그냥 다 똑같아요. 이름을 그냥 부르니까. 이것이 왜 이런 문화가 형성됐을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요, 동서양의 그 인간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서양은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개념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바로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런데 동양은요, 인간을 평가할 때 그 도를 기준으로 인간을 평가해요. 서양의 실용적인 측면에 비해서 우리는 명분을 중요시 여긴다는 식으로 지금 이제 말해지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맹자의 논리를 이제 끌어왔습니다. 맹자는 군자의 6단계를 신인, 성인, 대인, 미인, 신인, 선인, 그리고 6단계에서 제외되는 악인의 단계로 인간을 구분짓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서양은 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지만 동양의 인간과는 모든 인간은 똑같지 않다. 이런 거예요. 신인하고 어떻게 선인하고 같을 수가 있는가예요. 어떻게 성인하고 대인하고 같을 수 있는가예요. 이것은요, 제가 아차 말씀 잘못 드리면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요. 예를 들면 어린애들 4살이나 5살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7살, 8살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차이가 있죠. 고등학생과 대학생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동양은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서양의 도의 개념과 동양의 도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인간은 다 똑같지 않다. 레벨이 있다. 우리가 지금은 다 근기가 낮아져서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까지 이렇게 천근해져서 뭐 굳이 사람을 평가할 것 없이 다 똑같아 라고 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이지, 그 옛날로 올라가면요, 이런 그 인간의 그 레벨이 분명히 존재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그 문화의 잔재가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말씀이 뭐 옳은지 그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다른가? 우리는 지금 서양 문화에 지배되어서 그들이 다 계획해놓은 상황에 다 무조건 따라가게 되어 있죠. 지금 안 따라가면 큰일 나죠. 지금 이 세계는 미국이 거의 뭐 제패한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붙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때문에 뭐 서양의
문화가 나쁘다, 동양의 문화가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양의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 고유의 철학이 있어요. 지금 이게 육아로 내려와서 이 정도의 레벨이죠. 불가로 들어가면요, 그 인간의 제일 밑에 단계와 최고의 인간의 단계는요, 그 단계가 끝이 없습니다. 예, 그런 인식이 아직 남아있는 한 호칭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는 우리 문화 속에는 이런 식의 그 깊은 그 인간과 신의 차이, 그리고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엄연하게 구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그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그 이름 앞에 어떤 한 인간의 그 도의 수준을 표시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한 간습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현재까지 암암리에 내려와져서 지금의 이 호칭 문화를 만든 것이 아닌가, 예, 그런 것의 그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양의 호칭이 좋다, 뭐 서양의 호칭이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저에는 그 동서양이 서로 다른 그 문화가 있었을 것이고, 제 얕은 소견으로는 그 동양의 그 깊이를 서양의 그 것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 것이죠. 예. 근대 철학이 인간에 대한 그 엄청난 연구의 결과를 많이 내세우고는 있지만요, 그 동양 철학 내에서 그 인간에 대한 고민과 비교해 보면은 저는 좀 디테일적인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마원왈, 문, 인지과실, 여, 문, 부모지명, 이, 가득문, 구, 불가언. 마원이 말하길, 다른 사람들의 과실을 들으면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들은 것처럼 귀로는 얻어 들을 수는 있으나 입으로는 말해서는 안 된다. 예, 남의 과실을 마치도 부모의 이름 들은 것처럼 절대로 입으로 말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라는 주제하에 호칭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